이효건 금융위원장 자본 규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지난주에 금융위원장이 자본 규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겠다. 그래서 자본 규제를 하겠다.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가 6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자본 규제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축소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택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줄이 막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나가 있는 2,000조 가까이 3,000조까지 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 빼고 하는지 넣고 하는지 또 신용대출을 넣을지 뺄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수천조의 가계대출을 또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대출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조건들이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어떤 대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면 시장은 경색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기 대책이 아니에요. 중장기 대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자본의 흐름, 어떤 정책의 방향, 이거를 최소한 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2030년까지는 끌고 가겠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쪽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자본 규제 무서운 겁니다. 시장에 돈줄이 막히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성장이 가격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누차 말씀하시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가격이나 인플레이션도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입니까? 디플레이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있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고민하시면서 이제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주택 투자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건 거슬 수 없는 대세일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호하는 지역, 그 외 지역이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시장, 이게 지금 부동산 쪽, 특히 주택 시장 쪽의 추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제가 빌딩 투자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빌딩 투자도 선호하는 지역, 폭망하지 않을 지역, 리스크가 적은 지역 위주로 투자하셔야 되고 입지 포함해서 입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참 흥행했던 그런 지역들을 너무 겁없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 규제라는 게 모든 투자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부동산 대책 하나만 가지고 수요와 공급과 세금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투자의 시작점은 자본 규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돈의 흐름이 바뀐다라는 큰 틀을 좀 고민하시는 게 이젠 투자의 방향성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거 긍정적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근원점은 사실 생산성을 높이는데 또 사업을 하는데 테란노에 빌딩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뭔가 산업이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생산 자본입니다. 주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생산 자본,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자본 쪽에 투자를 하셔야 또 자산 쪽에 투자하셔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 대출은 살아날 겁니다. 기업 쪽, 이런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 재화에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택담보대출 축소는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본규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다시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2030년을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